다음으로 조명 방식입니다. 조명 방식 보시면 기구의 배광에 의한 조명 방식에서 기구 배광에 의한 분류입니다. 보세요. 직접 조명은 하향 광속이 100에서 90이고 상향 광속이 0에서 10%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지금 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 전등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갓을 이렇게 씌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대부분의 조명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조명은 이렇게 밑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향하는 조명이 90에서 100%인 것을 직접 조명이라 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향하는 조명은 거의 없죠. 0에서 1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 조명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반직접 조명은 하향 광속이 90에서 60이고 상향 광속이 10에서 40%. 100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직접은 하향이 90에서 60, 상향이 10에서 4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반 확산 조명은 보시면 전반 확산 조명은 하향과 상향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하는 것을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반대로 보세요. 간접 조명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조명이 이렇게 있다고. 그리고 갓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갓을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세요. 천장면에 반사를 해서 이렇게 조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으로 조명하면은 직접 조명하면 당연히 효율은 좋겠지만은 그림자가 생긴다든지 미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데 이렇게 간접 조명하면은 효율은 안 좋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은은한 조명, 그 다음에 미적으로 좋은 조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이냐 직접이냐 이런 것을 장소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조명을 한번 보면은요, 작은 면이 비추는 빛의 대부분이 광원으로부터 투사되므로 효율이 높고 같은 조도의 경우 비용이 싸게 듭니다. 그 다음에 천장이나 벽으로부터 반사의 영향이 적으므로 설계가 간단하고 밝음의 차이와 눈부신 그림자가 생기지만 진한 그림자로 인해 물체의 입체적 형태 식별에 편리하다. 이런 것이 직접 조명이고요. 간접 조명은 천장 전반이 광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천장을 조명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반사되어서 이 천장을 조명으로 이용한다. 눈부심이 없고 밝음의 차이와 그림자가 없는 균등한 조도를 얻을 수가 있고, 또한 빛이 물체에 가려져도 심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므로 물체가 평면으로 보이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 여기서 직접 조명, 간접 조명 이런 부분에서는 하향 광속과 상향 광속의 그 비율 있죠. 그런 비율 등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기구 배치에 의한 조명 방식.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거 말고 기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국부 조명 뭐예요? 국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페라 가면은 그 연기자가 노래 부르고 할 때 그 오페라한테 그 연기자한테만 쫙 이렇게 빛을 비춰주죠. 이런 것도 국부 조명이라는 겁니다. 국부적으로. 그래서 작업 위치에 가깝게 전등을 놓는 형태. 그래서 진열장이나 진열창. 이거 할 때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만 더 포인트를 줘서 더 강하게 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곳에 충분한 조도를 얻을 수가 있고 불필요한 개소는 소등할 수가 있다. 네. 전반 국부 조명은 전반과 국부를 합쳐놓은 겁니다. 국부적으로 더 높은 조도가 필요할 때 사용이고, 전반 조명은 전반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작업이 연속되는 장소에서 작업별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모아서 전반으로 조명한다. 일반 사무실, 교실 이런 것도 있죠. 어디가 더 어둡고 어디가 더 밝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모두 어둡고 모두 밝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업 위치가 변해도 기구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국부 조명 같은 경우는 작업을 여기서 하면은 여기를 비춰야 되죠. 만약에 여기서 하면은 다시 여기를 비춰야 되는데 우리 이런 전반 조명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 방법에 의한 조명 방식인데요. 건축 방법에 의한 조명 방식은 이 포인트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천장
천장면을 이용하는 조명 방식으로서는 간접 조명처럼요, 천장면을 이용하는 조명 방식으로서는 루버 조명입니다. 루버 조명은 뭐냐? 빛을 아래쪽에 확산 방사시켜주며 눈부심을 적게 하는 조명기구, 루버. 그래서 우리가 뭐 실기 가면은 품셈 낼 때요, 견적 낼 때 루버 조명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루버 조명, 빛을 아래쪽에 확산 방사하고요. 광천정 조명, 말 그대로 실의 천정 전체를 조명 기구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루버 조명은 보세요, 빛을 아래쪽에 확산 방사시키니까 천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 광천정은 실의 천장 전체를 조명 기구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코브 조명은 광원으로 천장이나 벽면 상부를 조명함으로써 광원으로 천장도 있고 벽면 상부입니다. 벽면 상부까지 조명한다. 광천정은 천장이고요. 코브 조명은 천장이나 벽면 상부를 조명한다. 그 다음에 천장면이나 벽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을 이용하는 간접 조명 방식이 됩니다. 네, 코브 조명이고. 그 다음에 천장 매입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일반 형광등은 그냥 이렇게 벽에서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높이도 낮아지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줄어드는데, 그거 대신에 천장을, 이 조명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천장에 조명을 매입하는데, 여기에 뭐 구멍을 뚫느냐, 구멍을 뚫고 뭐 렌즈를 다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매입 형광등 아시죠? 네, 형광등 매입하는 겁니다. 하면 개방형, 화면을 개방하는 형이고, 화면 확산형, 환 설치형, 반 매입형, 이런 것들이 있다. 매입 형광등. 그 다음에 다운라이트입니다. 다운라이트는 뭐다? 천장에 작은 구멍, 다운라이트. 그 다음에 피놀라이트, 개구부가 극히 적은 것, 렌즈를 닫아 복도에 집중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라이트는 천장에 작은 구멍 뚫어서 기구 매입하는 거고요. 구멍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핀홀 라이트는 개구부가 극히 적은 거, 렌즈를 달아 복도에 집중 조사한 것이고, 코퍼 라이트는 천장에 반원구 구멍, 코퍼는 반원구 구멍. 그 다음에 라인 라이트 보세요. 매입 형광등인데 이것을 일렬로 계속 다는 겁니다. 라이트를 라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입 형광등 방식 일종으로 형광등을 연속으로 배치하는 방식을 라인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정 매입이 아니고 벽면 조명입니다. 조명을 벽면을 이용한 거예요. 벽면을 이용해서 벽면을 반사해서 조명을 이용한 거. 코너 조명, 코너요. 벽면 코너. 천장과 벽면 사이에 천장과 벽면 있죠. 천장과 벽면 사이에 조명을 단다는 겁니다. 조명기구를 배치해서 천장과 벽면을 동시에 조명하는 것이 코너 조명입니다. 코니스 조명입니다. 코너를 이용해서 아래쪽 벽 또는 커튼 조명. 코니스는 아래쪽 벽이나 커튼을 조명하는 것이 코니스 조명이고, 그 다음에 밸런스 조명입니다. 밸런스 조명은 광원의 전면에 밸런스 판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밸런스 조명이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매입 방법 있죠. 뭐 다운라이트, 피놀라이트, 코퍼라이트, 라인라이트, 코니스, 밸런스, 이런 것들 포인트들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명 설계 부분인데, 이 조명 설계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실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조명은 뭐냐면, 이런 거. 이러한, 이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의 면적이 있고, 혹은 뭐 방이나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이 면적에 이만큼의 밝기란 건 조도입니다. 이 조도로 하기 위해서는 광속을 얼마로 해야 되고, 그럼 광속을 얼마로 하기 위해서는 이 전등을 얼마로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조명 설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명 설계에서 우수한 조명의 조건을 보는데요. 우수한 조명의 조건은 충분한 밝기로 할 것. 우수한 조명은 충분한 밝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휘도 분포를 유지할 것. 적당한 휘도 분포. 그 다음에 직접적인 눈부심이 없을 것. 눈부심이 많으면 안 좋죠. 그늘이 없을 것. 그 다음에 분광 분포는 각 파장의 에너지가 같을 것. 그 다음에 미적 효과가 우수할 것. 이것이 우수한 조명의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조명에 설계할 때는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옥내 조명입니다. 뭐, 사무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우리가 뭐, 전기 일을 하면은, 건물의 조명, 건물의 형광등이나 이런 조명을 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거기에서, 옥내 조명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밖에 조명이 있죠. 그 중에서 가로등 있죠. 도로 조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은 비슷합니다. 공식 거의 똑같아요. 보세요. 일단 옥내 조명에서 보세요. 옥내 조명에서 이렇게요. FUN은 EAD라는 공식, FUN은 EAD라는 공식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기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일단 F는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광속입니다. 광속. F 광속 루멘이에요. 루멘. 그 다음에 U는 뭐냐면 조명률입니다. 조명률. 앞에서 했죠. 앞 시간 했지만 우리가 전체 조명분의 유효한 조명입니다. 전체 조명분의 유효한 조명. 만약에 글러브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100루멘을 보냈는데 글러브를 통과하고 나니까 70루멘이 왔다. 그러면 조명률은 뭐 0.7이라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N은 뭐냐면 등의 개수입니다. 등의 개수 보세요. 얘는 등 한 개의 광속을 등 하나의 광속이니까 전체 광속은 N을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전체 광속이고 전체 광속 만약에 100루멘 곱하기 30개면 3000루멘인데 이용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용률이. 그래서 이용률과 곱하면 이것이 전체 광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E는 뭐냐면 조도죠. 조도고 여기에서 A는 뭐냐면 면적입니다. 면적. 우리가 보세요. 여기에 다른 거 A, UN하고 D 빼면 어떻게 돼요? F는 아시겠지만 E는 A분의 F죠. 맞죠? E는 A분의 F입니다. 그런데 F에서 조명률과 전체 광속을 곱한 것이고요. 요거 E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는 뭐냐면 D는 감광보상률이라고 합니다. D는 감광보상률. 뭐냐? 감광이요. 빛이 감소한다. 빛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오래 쓰다 보면은, 얘가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빛이 광속이 감소할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수치를 높게 해준다. 그래서 보통 이 값은 1.3 정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광보상률까지 해서, D는, FUN은 EAD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D는, 여기, N분의 1이라고 합니다. D는 N분의 1. 뭐냐? M이 여기죠? 보수율이라서 감광보상률 분의 1 혹은 보수율 분의 1이 감광보상률이 됩니다. 감광보상.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 수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D 대신에 얼마? EA D 대신에 N분의 1이니까 이 공식을 보세요. M이 넘어가니까 FUNM은 EA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죠. 교재에 있는 것이 이겁니다. FUNM은 EA 해서 옥내 조명에서 우리가 계산한 방법인데 그럼 우리가 뭘 계산하느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조도가 얼마로 있습니다. 면적이 있고 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방에 이 조도로 이 면적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광속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FN 있죠, FN. FN은 얼마? FN은 요 EAD를 할게요. M을 없애고요. EAD라고 했을 때 FN은 얼마? U분의 EA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명률 얼마?
조도 얼마, 면적 얼마, 그 다음에 감광 보상률 얼마로 나오면은 전체 광속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광속을. 그럼 전체 광속을 구할 수가 있으면 여기에서 만약에 보세요. 20W 형광등이 있다. 그러면 20W 형광등 몇 개를 설치를 해야 이만큼 전체 광속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이 옥내 조명에서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겁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내 조명의 조명기구 간격 및 배치입니다. 옥내 조명기구 간격 배치도 보세요. 얘를 천장, 제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조명기구가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조명기구가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조명기구를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는 조명기구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이거 조명인데 이걸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보세요. 지금 먼저 나오는 건 기구 간의 최대 간격입니다. 기구 간의 최대 간격. 요걸 얘기하는, 기구 간의 최대 간격. 요것을 얘기하는 거. 요거는 뭐가 되어 있어요? 1.5H 이하입니다. 1.5H에서 여기서 보세요. H란 것은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해요. H. 즉 바닥에서 조명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조명까지. 그런데 얘가 만약 내가 작은 면의 높이가 이렇게 있어요. 작은 면의 높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바닥에서가 아니고 작은 면에서 조명까지의 높이가 H가 되는 거예요. H. 그래서 여기에서 H는 무조건 바닥에서 조명이 아니고요. 내가 작업하는 면, 즉 빛이 비추는 면에서 조명까지의 높이를 H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간격 S 있죠. S는 얼마? 1.5H보다 작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간격, 조명 간의 간격은 1.5H보다 작아야 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광원과 벽면 간의 거리입니다. 즉, 요거 광원과 벽면 간의 거리 S-라 할게요. 광원과 벽면 간의 거리 S-는 얼마? 2분의 1H 혹은 S-는 3분의 1H 이하가 되는 겁니다. 뭐냐? 이 광원을, 이 벽면을 있죠. 벽면을 앞에 말씀드렸지만 벽면을 조명으로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만약 빛을 이렇게 보세요. 벽면을 조명으로 이렇게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3분의 1H고요. 벽면을 조명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같이 벽에 반사된 빛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분의 1H가 되는 겁니다. 2분의 1H. 그래서 요거서 병척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분의 1H, 병척 사용할 경우 3분의 1H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수치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지수가 있습니다. 실지수. 잘 나오는 것 중에서 실지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실지수는 방에, 우리가 방이라 그리고요. 하고, 이런 직사각형, 우리가 육면체 있죠. 육면체의 방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얘를 H라 하고요. 얘를 H, 이것을, 이걸 H. X라고, X. 요 놈을 X라고, 요 놈을 Y라 하고요. 요 높이를 H라고 합니다. H라고 했을 때, 이거 실지수는 원래 이렇게 돼요. 면적 있죠. 옆에 둘레. 옆에 둘레.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옆으로 둘러싼 둘레분의 밑면과 높이를 얘기합니다. 밑면과 높이를 더한 거.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돼요. 옆에 둘레 다 하면 얼마요? X 곱하기 H가 2개. 2배 XH. 따기. 이거만 YH도 2개죠. XH 요거 앞뒤로 2개고, YH도
양옆으로 2개입니다. 2배 YH고, 여기 뭐예요? 천장과 바닥은 얼마예요? 천장과 바닥은 XY. 2배의 XY가 되는 거죠. 2배의 XY. 따라서, 이를 다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보세요. H로 묶으면, X 플러스 Y분의 얼마? XY. 이것이 실지수가 된다는 겁니다. 실지수는 HX 플러스 Y분의 XY. 요거 실지수.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잘 나가요, 실지수. 그 다음에, 조명률입니다. 조명률은 광원의 광속분의 작은 면의 광속, 광원에서 나왔을 때 광속이 얼마였는데 작은 면에 도달하는 광속이 얼마더라. 그래서 전체 광속분의 실제 사용된 광속을 조명률이라고 합니다. 조명률 앞에 됐죠? 우리 FU에는 EAD에서 조명률 U 있죠? U가 조명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 조명 볼게요. 도로 조명. 예. 옥내 조명은 이렇게 하고 도로 조명도 공식은 똑같습니다. 공식 똑같은데 보세요. FU에는 EAD예요. EAD인데 딴 건 다 똑같으세요. 여기에서 이 A가 뭐냐면 이 A는 도로 방의 면적이 아니고 도로의 면적입니다. 도로의 면적. 그래서 도로 조명 한번 볼게요. 도로 조명의 광원은 고속도로, 간선도로 등 교량 안개 지역에서는 광속이 많고 유도성이 강한 나트륨 등을 사용한다. 앞에서 했죠? 나트륨 등을 사용하고 주위에 상가가 많거나 번화가 등의 도로에는 연색성 등을 고려한 메탈 헬라이드 등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광속, 이 F로 만든 이 광속을 나트륨 등이나 메탈 헬라이드 등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FU에는 EAD 혹은 BSE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A는 보세요. A를 도로 조명이라고 BS라고 합니다. EAD에서 BS 뭐냐면 보세요. 종류가 도로 조명에서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교재 보시면 도로 양쪽의 대칭 배열, 그 다음에 지그재그 배열, 도로 중앙 배열, 도로 편도 배열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지그재그 배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그재그 배열보다 도로 양쪽 대칭 배열 한번 볼게요. 보세요. 지금 양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것은 도로 면적인데 이 전등 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등 하나가 담당하는 구역의 면적.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 간격을 있죠. S라 합니다. 전등 사이의 간격을 S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의 폭을 B라고 합니다. B.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요 전등 하나가 담당하는 면적이 얼마예요? 보세요. 지금 요 도로는 요 전등은 여기에서 요만큼이고 얘가 반을 담당하니까 이만큼을 담당한다는 거죠. 맞죠? 여기에서 반은 얘가 요 부분은 얘가 담당하고 요 부분은 얘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하나가 담당하는 면적 얼마요? BS. 지금 얘가 BS니까 얘도 S가 되죠. 이것도 S가 됩니다. 이것도 S. 그래서 S 얼마? 면적 A는 BS인데 요것을 B 곱하기 S 한 것을 2로 나눈 겁니다. 맞죠? 그래서 도로 조명 중에서도 대칭 배열, 양쪽의 대칭 배열일 때 면적은 2분의 BS가 되는 겁니다. 2분의 BS. 같은 방법으로 보세요. 만약에 지그재그 배열이다. 지그재그 배열이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얘는 요것만 해주면 요것만. 얘가 이렇게. 요거를 교재에 있는 것처럼 지그재그 배열 하더라도 얘가 하나가 감독하는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니고
도로 양쪽에 배치가 했을 때는 양쪽에 이렇게 나란히 배치했던 간에 혹은 지그재그로 배열했던 간에 2분의 1 BS가 되는 겁니다. 2분의 1 BS. 근데 만약에 이렇게요. 얘를 가운데 이렇게 배열해요. 가운데 배열했어요. 가운데 배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 하나가 담당해야 될 것이 뭐다? 이만큼이죠. 하나가 이만큼을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이. 그래서 이때 A는 얼마다? BS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배열뿐만 아니고 한쪽에만 배열했다. 이렇더라도 한쪽에 배열했다 하더라도 A는 BS가 되는 거예요. 요 면적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다른 거는 옥내 조명과 똑같습니다. 한데 면적을 구할 때 도로 양측 혹은 지그재그일 때 A는 2분의 BS가 되는 거. 2분의 BS. 그 다음에 도로 중앙에 하나 배열하거나 혹은 편도 배열. 한쪽만 배열했다 그러면 A는 B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양쪽 배치 혹은 지그재그 배치는 2분의 BS, 중앙 배열 혹은 편도 배열 때는 BS가 되는 겁니다. BS. 예,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로 조명에서 곡선 도로 조명 배치 방법입니다. 곡선 도로 조명 배치 방법은 예를 들어 이렇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안쪽에 하느냐, 바깥쪽에 하느냐. 도로 조명은 안쪽에 한다, 바깥쪽에 한다? 바깥쪽에 조명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도로 조명에서 보세요. 양쪽 배치를 할 때, 만약 양쪽 배치를 할 때는 대칭으로 하는 겁니다. 곡선에서 양쪽 배치를 할 때는 만약 양쪽 배치한다면 대칭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배치할 때는 커브 바깥쪽에 배치한다는 거. 이렇게 한쪽만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안전상 직선 도로보다 등 간격을 좁게 유지합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이 간격 S를 직선보다 좁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좁게. 그 다음에 요거 많이 헷갈리는데요. 보세요. 이거요. 곡률. 거기 보세요. 반경이 크다. 이것이 완만하다는 겁니다. 곡률 반경이 크면은 이게 곡률은 작습니다. 곡률은 작아요. 곡률 반경이 크다고 해서 곡률이 크다가 아니고요. 이거 반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곡률 반경이 크다는 말은 곡률은 작다. 이것이 뭐 뾰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등 간격은 길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완만할수록 곡률 반경이 클수록 완만할수록 이것은 간격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격 크게 할 수가 있고 이럴 때 곡률을 작을수록 간격을 크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곡률 반경이 크다, 곡률은 작다. 이것을 반대로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다른 겁니다. 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1장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출제 비중도 크고요. 다른 장보다 더 문제도 더 많고 계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조금 어려운 게 1장인데 그래서 1장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거 여러 시간 좀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론 끝나고 바로 문제풀을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광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광속에 대한 설명은 뭐냐? 일단 광속은 단위 시간에 복사되는 비트의 양이 기본이고요. 이것을 계산할 때 가시범위의 방사속을 눈의 감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 가시범위의 방사속을 눈의 감도 기준으로 측정한 것. 예,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자외선 저기는 필요 없고요. 가시 광선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조명에서 칸델라는 무엇의 단위입니까? 칸델라는 광도죠. 광도가 칸델라의 단위고, 휘도는 스틸브 니트고요. 조도는 럭스고요. 광속 발산도는 레드럭스 이렇게 됩니다. 3번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뭡니다? 1번
1룩스는 1루멘 퍼 제곱미터, 1룩스 조도죠, 조도. 그 다음, 1포터도 조도입니다. 1포터는 1루멘 퍼 제곱센티미터고요. 딱, 1포터는 15옷은 룩스, 아니죠? 우리가 1룩스 퍼 제곱미터가, 1룩스 퍼 제곱미터가 1루멘 퍼 제곱미터가 룩스니까요. 1포터는 10의 4승 룩스가 된다는 겁니다. 답은 1레드룩스는 1루멘 퍼 메타 제곱도 맞고요. 답은 다가 됩니다. 4번 다음 중 휘도의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휘도는 스틸브 혹은 니트가 되죠. 스틸브 혹은 니트인데 이거 잘 나와요. 1스틸브는 10의 4승 니트다. 그래서 4번에는 답이 라번이 됩니다. 스틸브. 5번 5번부터 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완전 확산면에 광산, 지금 여기서 포인트 보세요. 완전 확산면입니다. 완전 확산면에서 즉 광속 발산도는 R이죠. R이 1000 레드룩스일 때 휘도는 몇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인가 했습니다. 휘도는 몇 칸델라 퍼 제곱 센티미터. 얘는 뭐다? 스틸브죠. 스틸브. 보세요. 우리가 R은 얼마다? 5이죠. R은 5. 완전 확산면에서 R은 5입니다. 그럼 B는 얼마? B는 얼마? 5분의 R이 되는 거. 5분의 R. 따라서 5분의 R 얼마? 1000이고 지금 이때 단위는 뭐예요? 휘도의 단위 칸델라 퍼 제곱미터입니다. 즉 니트예요. 니트. 근데 문제에서는 뭐 이거 너무 쉽다. 근데 문제에서는 스틸브로 물었죠. 즉 칸델라 퍼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따라서 1제곱미터당 이만큼이니까 칸델라 퍼 제곱센티미터 얼마다? 5분의 1000. 이 제곱센티미터가 분자에 있으면 10의 4승을 곱해줘야 되겠지만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얼마?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하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 하니까 계산기로 두드리면 얼마다? 0.032 칸델라 퍼 제곱센티미터 혹은 0.032 스틸브가 된다는 겁니다. 0.032 스틸브부터 5번에는 답이 다번이에요. 다번. 단위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광속이 500이요. 뭐 F 500이고 그 기구 효율이 80%입니다. 효율이 이따가 0.8입니다. 투과율이 80%요. 투과율 타오라 할게요. 0.8이고 면적이 5제곱미터 유리면을 균이라고 했을 때 면적 S가 5입니다. 이때 광속 발산도는 얼마냐 합니다. 광속 발산도 R은 얼마냐? 이런 문제인데 그냥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광속 500루멘인 광원을 기구의 80% 기구로 사용해서 투과율 80%의 5제곱미터의 유리면을 균일하게 비추었을 때 그 이면의 광속 발산도는 얼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조명이 이렇게 있어요.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지금 투과율 80%인 5제곱미터의 유리면을 균일하게 받쳤대요. 지금 이런데 요놈의 투과율이 80%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5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유리면을 균일하게 비추었을 때 그 이면에 즉 안쪽이 아니고 이 바깥쪽 그 이면의 광속 발산도 R은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광속 발산도는 잘 아시겠지만 면적분의 광속입니다. 면적분의 광속이요. 맞죠? 이건 괜찮은데 그런데 이 면적은 면적분의 광속인데 보세요. 먼저 광원의 기구 효율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00루멘을 보낼 수 있지만은 이 기구 자체의 효율이 80%니까 여기에 효율을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리구가 있는데 유리구를 빠져나온 것은 더 작다는 겁니다. 유리구의 투과율이 80%니까 여기에
곱한 그 100%가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얼마? 투과율 80%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밖으로 광속이 발산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10조 요거 이해하시면 면적 얼마? 5입니다. 5분의 전체 광속 500인데 효율이 0.8 곱하기 투과율도 0.8 하니까 얼마다? 64가 됩니다. 64 레드룩스. 그래서 66번에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계산이 복잡하고 공식이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니고 예. 저 그림만 이해되시면 괜찮을 겁니다. 계속해서 7번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7번 문제. 요것도 보세요. 투과율이 50%인 완전 확산성의 유리를 천장 뒤에서 비추었을 때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조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천장 뒤에서 비쳤다는 겁니다. 투과율 50%. 요놈의 투과율 50%고 천장 뒤에서 비쳤다. 이때 바닥에서 본 천장의 휘도. 여기가 천장이에요. 천장. 그 다음에 요것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바닥에서 본 천장 뒤에 유리의 조도는 몇 룩스인가 합니다. 몇 룩스인가. 근데 지금 완전 확산성이기 때문에 조도 2는 얼마다? 파이비가 되죠. 파이비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없으면은 괜찮은데 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묻는 것은 천장 뒤 유리의 조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바닥에서 본 휘도가 얘가 요 휘도가 0.2 스티브라 그랬어요. 스티브라고 했다. 그러면 요 놈을 거쳐서 나온 원래 얘는 얼마냐 하는 거예요. 원래 얘는 얼마냐. 그럼 조도 2는 5이죠. 그런데 얘가 없으면 5이지만은 얘가 있기 때문에 얼마? 지금 투과율이죠. 투과율 분의 5가 되는 거야. 투과율 분의 5. 즉 그러니까 조도에다가 투과율을 곱한 값이 이렇게 5가 된다는 거야. 5. 그 휘도는 이렇게 다시 휘도 B는 얼마? 5분의 2 투과율. 5분의 2 곱하기 투과율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 보낸 조도는 이면의 조도는 얼마냐면은 이 투과율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곱해주는 것이 아니고. 얘 때문에 더 나빠졌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공식은 이건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 천장을 거쳐서 이만큼 되었기 때문에 이것 전에는 이 투과율을 나눠줘야 된다. 그것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지금 투과율 50%죠. 0.5분의 파이 곱하기 b가 얼마다? 0.2죠. 0.2인데 지금 스틸브라고 줬죠. 스틸브. 근데 우리 기본은 뭐예요? 스틸브는 뭐다? 칸델라퍼 제곱센티미터인데 우리가 조도 등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미터입니다. 즉 칸델라퍼 제곱미터예요. 따라서 스틸브를 우리가 니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4승을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10의 4승을요. 지금 이 문제는 완전 확산면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천장을 거쳤기 때문에 이 투과율을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단위가 스틸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트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4승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12,560이 된다. 조도는 12,560 룩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게요. 8번 보세요. 길이 3m 지름 3cm, 길이 1.2m의 관형 광원의 직각방향 광도 504 칸델라 하면 이 광원 위에 표면 위에 휘도는 얼마냐 봅니다. 보세요. 지금 형광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형광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지름이 3cm니까 0.03m고요. 길이가 1.2m입니다. 1.2m. 0.03m예요. 이때
광도 I가 504 칸델라라고 했을 때 광원 표면 위의 휘도는 얼마냐? 휘도 B는 얼마다? S분의 I죠. S분의 I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론하면서 강조 들었던 겁니다. 보세요. 이러한 형광등이 있지만은 이러한 형광등이 있는데 내가 휘도를 보았을 때는 멀리서 바라보면 이 형광등이 있죠. 이러한 형광등이 내가 멀리서 바라보면 뭐가 돼요? 하나의 직사각형이 되죠. 맞죠? 그래서 이 면적은 휘도만 얘기할 때입니다. 휘도만 그렇습니다. 휘도에서 이 면적은 직사각형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면적 얼마? 0.03 곱하기 1.2분의 504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0.3 곱하기 1.2분 504 하면 얼마가 된다? 1.4 곱하기 10의 4승 니트가 되겠죠. 니트인데 문제에서 휘도를 스틸브라고 물었습니다. 스틸브 따라서 10의 4승 없애는 대신에 1.4 스틸브가 된다는 겁니다. 8번에는 답이 라바 1.4가 되는 거. 그럼 9번 일반적으로 눈부심을 느끼는 광원의 희도는 얼마? 0.5. 얘는 외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눈부심을 느끼는 광원의 희도는 0.5가 됩니다. 그럼 10번 복사 소개 단위 중요하다고 했죠? 복사 소개 단위는 와트가 됩니다. 와트. 복사 소개 단위 와트. 그 다음에 11번 사람이 눈이 가장 밝게 느낄 때 최대 시감도는 몇 눈매포 와트입니까? 가장 밝게 느낄 때 최대 시감도는 680이고요. 680이고 뭐 파장을 물으면 555. 파장을 물으면 555지만 여기 최대 시감도 물었기 때문에 680이 됩니다. 그럼 12번 광원의 연색성이 좋은 순서보다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연색성이 좋은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 가장 좋은 거 잘 나와요. 가장 좋은 거 크세논등, 그다음 가장 나쁜 건 나트륨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된다. 예. 일단 문제 많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